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고, 2주 연속, 음, 전략 후강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특별히 뭐 삼성전자와 뭐 현대차도 좋았습니다만 그간 워낙 눌려 있었고 못 갔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계속 강했던 뭐 2차 전지 그리고 게임이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요즘 가장 핫한 메타버스 관련 NFT 관련 주들이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와 NFT 관련 주들이 너무 강하다 보면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뭐 수익 실현을 하면서 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손바뀜이 일어나고, 아무래도 상승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많은 그 주주분들이 관심이 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확진자가 계속해서 3,000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단 키트 주들 뭐 힘을 낼 수가 없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계속해서 해외에서 많은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그 멀티플을, 아니 시젠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하면 뭐 매출 차이라든가 영업이익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시젠은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 받느냐,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시젠은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전망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이 복제약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시즌이 그만큼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뭐 코로나 진단 키트 이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사측에서 정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또 제시를 했다곤 하지만 너무나도 허황되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것이야말로 시즌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즌 흐름을 좀 보면 54,200원으로 음봉 출발했죠. 저가 53,800원까지 갔었고, 하지만 바로 반등이 되면서 주가 올라오면서 같이 반등했습니다. 결국 85,700원까지 고가를 형성했었고, 하지만 그 이상은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54,900원, 0.92% 500원이 상승해서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를 보면 어제 하루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오늘 개인이 7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다시 어제 매도했습니다만 오늘은 6만 9천 주가량 다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행스럽죠. 그리고 기관이 소량 1,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왔었고, 금융투자도 2,700주가량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참 주간으로 보면 모처럼 만에 주간 상승률 한 10%의 상승이 나왔었죠. 과연 이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지, 글쎄요. 뭐 확진자 수가 이제는 뭐 3,000명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는 모습, 조금은 기대할 만하다. 아무래도 또 외국인의 수급이 그나마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급이 너무 지금 외국인들의 치우쳐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자체가 아예 없고, 시장에서는 좀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그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은 사실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시즌으로 장기 투자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부를 축적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전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격만 오면 그냥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다, 자기 자산에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나는 끝을 보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크지 않다면은. 하지만 저처럼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뭐 10배가 났다, 뭐 20배가 났다 하는 그런 종목들, 요즘 핫한 종목들 많죠. 그런 종목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많은 후회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탈출을 하고 싶은 생각 많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부 손실을 감내하고라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온다면 제 시즌 비중을 10%까지 줄여 놓고 나머지 10%는 길게 가져갈 생각이 있습니다. 시즌이 제가 샀던 가격대까지 짧은 시간에 절대 올라올 것 같진 않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확실히 들어서 지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시즌에 대한 손실을 계속해서 만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역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썩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는 답이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량의 비중만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 매매를 통해서 어, 핫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때 많이 실현해 놓고, 또 장이 안 좋을 땐 좀 쉬었다 하는, 시장을 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안목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결국 동학개미들 삼성전자를 순절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분위기와 시도,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래,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고 뭐 여러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얻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분들 보면 뭐 10년, 20년 투자해서 이렇게 큰 부를 쌓았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1년 동안 횡보하면서 빠졌죠.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손절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국민주였던 삼성전자 주가가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면서 저가 매수세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이른바 물타기 하던 개미들이 손절로 돌아섰다. 개인들이 10거래일간 2,59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이 매도 우위를 유지하면 개인은 1조 1,064억 원을 순매도한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삼성전자 월간 순매도로 전환이 된 건데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고, 그리고 파운드리는 전 세계 2위 기업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갖고 놀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20년 전, 30년 전에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면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배, 200배 이런 수익을 거둘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를 다 팔아치울 거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도
이 가격대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실어서 짧게 10%, 뭐 5%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매매 수익을 얻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회사인 삼성전자도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시젠 앞으로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시젠은 주주들을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회사 가치에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구조고 그런 대표가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기준이 서버렸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 ESG 관련 시젠이 그 D등급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젠에서 뒤늦게 공고를 냈습니다. 이거 보고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경 쓴다고 하니 뭐 다행이다, 내년에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상향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반면, 한편으로는 아니 미리미리 신경 써서 미리 대비를 하면 될 것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요즘 ESG 평가, ESG에 너무나도 많은 그 회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는 기본이 되어 버렸는데, 사측에서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시죠? 네, 바빠서 못 챙겼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신경 쓰겠다. 네, 열심히 신경 쓰시길 바라겠고요. 네, 천정윤 씨, 제발 예, 당신 혼자 자본으로 이 회사 만든 게 아니고, 그 회사를 믿고 당신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듯 이게 현실이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각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좀 힘든 그런 금요일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상승의 흐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뭐 제가 생각한 대로 상승하는 척하면서 개미 꼬셔놓고 또 폭탄이 수화가 될지, 다음 주에 주 초반 지나서 중반부터 어떤 좀 방향성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시즌이 잘 버텨둘지, 다음 주에도 이번 주 같은 상승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